여러분, 국민연금 얼마나 내십니까?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는데 직장에서는 이게 의무 가입이죠. 국민연금의 취지와 목적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를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 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 그 범위로 결정합니다. 자, 이런 국민연금 현재 우리나라 2030 세대들의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못 믿겠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해도 적자가 8배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시행한다면 미래 세대들이 평생 내야 되는 보험료율 평균값이 지금보다도 한 2에서 4%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기성세대는 1998년 이후에 소득의 9%의 보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9%, 그중에 4.5%는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20세 이하 미래 세대들의 경우는 최대 36.1%에 달하는 생애 평균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합니다. 내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걱정이 태산이 됐습니다. 월급에서 최대 36.1%가 보험료로 내야 된다. 이 청년 세대들의 부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죠.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수기 자료집 초본을 보니까 이게 아직 완본이 아니고 초본인데요. 공론화위원회의 개혁 일환, 그 일환이 뭐냐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입니다. 이걸 도입하게 되면 203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36.1%라는 것입니다. 자, 일환은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내는 돈이죠. 내는 돈이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높아가고요. 소득 대출, 그러니까 받는 돈, 평균 소득의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그 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때 더 내고 돈 못 벌 때 더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돈 못 벌 때 돈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살아가기가 힘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 계산은 보건복지부의 제5차 연금재정 계산,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가입자가 13%의 보험료율로 이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수급자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 그러니까 부가 방식 비용률을 적용한다는 가정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 방식 비용률이라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그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연금에 돈 떨어지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뻔해 보이는 게 한 가지 있죠. 미래 세대로 가면 갈수록 보험료율은 상승폭이 더 커진다 이겁니다. 자, 공론화위원회의 일환 채택 시 보험료율이 평균 4%포인트 높아지게 되는데, 자, 계산을 해보면 2005년생은 14.5%, 2015년생은 22.2%, 2025년생은 29.3%, 2035년생은 32.1%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안도 있습니다. 이안은 더 내고 더 받기라면 이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바뀝니다. 자, 이안을 채택한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보험료율은 조금 하락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05년생은 13.1%, 2035년생은 이안의 경우가 32.1%였는데 29.3%로 미래 세대로 갈수록 보험료율이 조금씩 이렇게 하락하죠. 자, 그런데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이 자료는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의 연금 학습 자료에 포함됐다가 이게 삭제됐습니다. 자, 국민연금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보험이 그들의 현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가, 지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러 개인들의 의견이 있는데 상황 인식이 좀 다른 몇 가지 의견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그동안 냈던 거 다 돌려주고 그냥 폐지해라. 또 국민들의 돈이니 찬반 투표해서 올려라. 자기들 유리한 대로 다 짜놓고 그냥 통보하지 말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억대 연봉 그거 우리 돈으로 주는데 노후연금은 30만 원대가 대다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연금제도 자체를 없애고 개인연금제로 유도하는 편이 좋겠다 뭐 이런 가지각색의 개인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빈곤의 고통을 더는 일이 아니라 빈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다만 운영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시설 이런 거에 투자하자는 그런 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니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미리 저축해 놓은 돈입니다. 그렇게 막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자,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인구가 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태어나던 70년대생들과 물론 50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출생아 수는 23만 명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생명은 더 연장되었죠. 그런데 23만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개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요 계속되는 글로벌 악재들 때문에 원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식료품 물가도 오르고 있고 지금 환율도 마구마구 뛰어 올라서 원화 가치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또다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발발로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경제 상황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한 방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방공망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다 막아냈다고 하는데 이란이 우리 한번 때렸으니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복할 것이다 해서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요즘 뉴스에 아파트값 바닥 따지고 상승 기류로 바뀌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은 무슨 상승입니까? 입지 좋은 곳에 한두 거래가 직전 거래보다 좀 더 비싸게 팔렸다고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냐? 그렇게 바람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래가 살짝 늘긴 늘었죠. 그러나 매물도 더 늘어나서 잔뜩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관련 있는 시공사, 시행사 살리려고 시장과 다른 엉뚱한 기사 내지 않기를 다른 언론인들에게 정말 제가 호소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값이 또다시 지난 20년, 21년, 22년 때처럼 폭등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제는 정말 다 무너집니다. 만약에 제가 분석할 때 부동산 값이 상향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그때는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연금 어떤 의견이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표용호TV 48만에서 50만 가는데 아주 버겁습니다.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플리즈 제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희 조합원이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덧 표용호TV가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50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분명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린다는 보람있고 감사한 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50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딱 열흘 동안 저희 표용호TV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랜덤 추첨을 통해서 총 50명께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 발표일은 4월 26일에 일괄 발표하고 여러분께 주소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이 제품을 정가 대비 최대 71% 할인 그리고 인터넷 최저가 대비 30% 할인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단 열흘 동안입니다. 50만 구독자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표용호TV를 응원 주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